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애들은 우리 배터리 업체 상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은 CATL은 LFP가 주력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NCM이 주력입니다. 아, NCM이? 예. 그 90% 이상 되는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거든요. 자, 일단 현재 2차 전지하고 배터리 산업 이게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증설하고 뭐 신규 진입하는 이슈들이 떠오르니까. 예.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한국 배터리 혹은 소재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 경쟁력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거든요.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이다. 예,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은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이동재 회장님께서 2차 전지 산업은 경험 산업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100% 동감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보통 그 화학 짬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하나씩 배워 나가는 이제 그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2차 전지 산업의 역사를 보면은 1991년에 이제 소니가 맨 처음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시작했고 1992년에 이제 그 LG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전신의 LG 화학이 이제 1992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30년이 흐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30년 동안 이제 LG 쪽도 보면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제 중간에 불이 나서 이제 뭐 그 수조 원의 이제 돈을 물어주기도 하고 이제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는데 수율 잡는데 4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돌아가신 LG의 이제 구본무 회장께서 이 배터리 산업은 우리 LG의 미래다. 이 뭐 지금 돈 날리고 하는 거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다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해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 30년 동안에 저희 그 화학업계에서 이제 흘렸던 피땀 눈물을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군요. 전에 삼성 SDI 전 대표셨던 분 예. 모시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배터리 만들어질 때 예. 자동차 회사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 노하우가 상당히 이 시간 내에서 쌓인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같은 말씀이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물 한 잔 드시고요. 예. 그래야 이제 제가 목소리 톤 하나만 좀 높여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분들도 배터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전부 글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질문 드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경험이 쌓였다 하더라도 중국을 우리가 무시 못 하잖아요. 중국이 근데 자체 시장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더 많은 시도를 하면서 어떤 규모의 경쟁력도 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세계 1위는 배터리 관련해서 CATL이니까 우리가 과연 지금은 미중 이런 어떤 그 무역 전쟁, 패권 전쟁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우위에 있지만, 그러니까 좀 보호를 받지만 이게 자유 경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 그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착각이에요? 이 사항을, 이 시장 사항을 전혀 모르고 사실 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지금 현재 CATL이 1등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그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이제 비호를 받아서 중국 시장을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그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크고 있고, 반면에 LG엔솔이나 뭐 SK나 삼성 이런 데는 이제 거기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애들은 우리 배터리 업체 상대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기술력에서 이제 초격차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요거 자료를 제가 한번 네. 갖고 온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자료 1번 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CATL이 1000km 가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했다 해서 좀 이제 각각 그 CATL 기술력이 이만큼 올라왔나 하면서 뭐 좀 얘기했었던 이제 그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 자료에 보면은 되게 이제 그 그래픽을 멋있게 해놨어요. 이제 이름도 기린이라고 이제 못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테슬라 차세대 배터리보다 뭐 13% 강력하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에너지 밀도가 255W/kg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거는 이제 에너지 밀도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 장.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K 배터리는 이제 주종이 지금 NCMA라고 해서 네. 니켈 함량이 이제 90% 이상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주력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차세대 CAT를 만든 기린 배터리가 이제 NCM 812 정도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시듯이 에너지 밀도가 NCMA가 305고 NCM 812 255거든요. 우리가 더 뛰어난 건가요? 더 뛰어난 겁니다. 예. 아. 에너지 밀도가 이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20%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면 킬로와트 시당 원가가 우리가 한 7% 정도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당 원가가 325만 원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대당 무게가 100kg 더 이렇게 이제 줄게 더 가볍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좀 설명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든 게 그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있고 아이오닉 6가 있어요. 아이오닉 5가 이제 작년에 나온 거고 아이오닉 6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여기 전시장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전장, 전폭, 축구가 이제 자동차 크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오닉 6가 이제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큰 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가 자체가. 그런데 주행 거리가 아이오닉 5 대비해서 아이오닉 6가 이제 아이오닉 5가 458km 일회 충전해서 아이오닉 6가 524km니까 한 70km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6가 훨씬 뛰어나죠. 예. 같은 가격인데. 같은 가격인데 70km 더 갈 수 있는 6를 선택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6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NCM9이 지금 올해는 NCM9이 들어가고 SK에서 만드는 내년에는 LG가 만드는 NCMA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아이오닉 5는 NCM 811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의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기린 배터리가 앞으로 내년에 이제 완성돼 갖고 장착한다고 했을 때 그 차는 같은 가격에 458km를 가고 우리는 524km를 가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니까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같은 가격에 누가 458km 가는 차를 사겠습니까? 참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예, 예. 우리가 보통 배터리 얘기하면 예. 그 삼원계, LFP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예.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LFP는 요거 뒤에 거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뒤쪽에 그 잔뜩 연결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좋은데 중국 애들이 이제 NCMA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해야 우리하고 경쟁이 되니까. 근데 왜 못하냐면 불이 나서 그래요. 화재가 그 니켈 함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화재 위험이 그만큼 많이 커지는데 중국 배터리는 아직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NCM 811이나 뭐 이런 정도에서도 사실은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LFP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다들 LFP가 중국에서 주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CATL도 주력이 LFP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CATL은 LFP가 주력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은 NCM이 주력입니다. 아, NCM이? 예, NCM이 한 72% 정도 하고요. 네. LFP를 한 28% 정도 하거든요. 그 나머지 그 CATL 밑에 있는 나머지 배터리 회사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NCM은 감히 꿈도 못 꾸고 그나마 불이 덜 나는 LFP를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은 2020년 왼쪽에 있는 게 2020년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게 2021년 사진인데 2020년에 중국의 CATL이 이제 NCM 811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전에 배터리를 개발을 해갖고 차에 실어가지고 운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불이 난다는 거고요. 중국에서. 네. 이게 이제 불난 거는 광저우 아이온 기차라는 이제 전기차고요. 중국 차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기술 개발해서 이제 작년에 2021년에 그 CATL의 NCM 811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이제 유럽에 수출을 했는데 네. 유럽에 수출해서 해보니까 노르웨이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재를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 이 관련해서 계속 좀 보여드리면 지금 사실 이 화재와 관련해서는 예. 우리도 몇 년 전에 그 뭐 현대차, 예, 예, 그다음에 예. 뭐 LG화학 이 책임 이슈도 예, 있었고 예, 예, 예. 그로 인해서 예. 저기 뭐죠 그 포든가 GM 쪽에 또 상당한 배상을 해줬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 사실
배터리 하면서 사실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배터리 업체들의 예전에 팔았던 것들 가운데서 AS, 그러니까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사고가 그렇죠. 났을 때 예, 예. 얼마나 될까. 예, 예. 이게 또 리스크 요인이긴 그렇죠. 했었거든요. 예, 리콜이 몇 조 단위로 들어가. 그죠. 리콜 나오면 다 예, 예. 손해배상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리콜을 한번 크게 하면서 거기서 또 좌절하면은 기술이 더 진보를 안 하는데 그게 이제 그때 볼트도 한 2조 가까이 제가 물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볼트 2조 물어주면서도 구음 회장이 계속 개발해라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요. 네. 그 단계를 이제 하나씩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ATL 같은 경우는 NCM 811 단계에서 되게 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BYD, 네. LFP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LFP는 안전하다. 불이 안 난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듯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겁니다.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불이 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이제 그 LG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 이제 불 많이 나서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언론에서 불 한 번 나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그런 거고 중국 배터리는 지금 엄청나게 중국 시내에서 이제 중국에서 다니면서 불나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인위적으로 자기들 전기차나 그다음에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 통제를 하면서 언론에 노출 안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BYD가 화제가 최근에 연달아서 3번 발생해서 이게 이제 기사화 한번 됐었던 적이 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BYD가 됐든 뭐 CATL이 됐든 예. 이제 나중에 외국 유럽이나 어디 다른 나라들에 팔았던 제품들이 예. 그 차가 이런 어떤 리콜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가 LG화학이 그때 물어줬던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는 거네요. 그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CATL은 그나마 이제 중국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경쟁이 조금 이제 앞서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811 정도에서 조금 많이 좀 버벅대고 있는 걸로 제가 8일 우리는 예. 이미 그 뒷단계로 아이오닉 6에 적용이 됐는데 이걸 한번 또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산 원통형 배터리가 화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전에 그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서 이제 2170 배터리 이제 테슬라 모델 3 들어가는 그게 이제 다양하게 써요. 뭐 스쿠터도 들어가고 뭐 이제 킥보드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게 한때 국내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근데 팔아갖고 싼 가격에 사서 이제 좋다고 집에서 이제 보통 킥보드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니까 가정용 콘센트에 보통 충전하는데 거기서 불이 나면 이게 불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게 뭐냐면 이제 8월 청주시 금천동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뭔가요? 사람이 저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아, 주차장. 아니요. 집에서. 집 안에서 이제 전동 킥보드를 자기 이제 가정용 콘센트에다가 충전했는데 전동 불이 나니까 킥보드 불 나는 거예요? 예. 불 나니까 이제 현관문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킥보드가 삼성 SDI 2170 쓰는 거하고 중국 거 쓰는 거하고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 사람은 10만 원 아끼려다가 집을 다 불태우고 자기가 죽을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저 한 개가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국내 사실은 많았습니다.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와 관련해서 예. 이 안정성, 그러니까 지금 싼 거 우리가 이제 원가 경쟁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생명이 걸려 있는 거니까 얼마나 안전하냐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되겠군요. 그럼요. 오른쪽 거는 뭐냐면은 저게 이제 중국산 원통형 배터리가 인도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전기 스쿠터에서 진짜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또 불난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217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지금 개발해서 완성해서 이제 지금 앞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지만 그 2170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용량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통형 자체가 가장 안전하다는 폼팩터거든요. 그래서 2170이 불나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지금 기술 수준이라는 게 그런 2170 같은 조만한 배터리도 지금 불을 내는데 전기차는 백발백중 불나죠. NCM 같은 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나마 CATL이나 그런 정도로 하는 거죠. 네. 지금 불나는 이유, 뭐 보통 분리막에서 많이들 이야기했었잖아요. 분리막 이상이다, 뭐 아니면 뭐 그 설계가 잘못됐다, 뭐 여러. 지금 보통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그게 이제 좀 이유가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QC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를 컨트롤하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이 그 분체 기술이라고 그게 이제 영어로는 파티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입자들이에요. 가루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극재라고 보통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양극 활물질이라고 까만색 이제 가루들이 들어가는데
일정한 두께로 이게 이제 양극판이나 이런 쪽에 제대로 잘 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나중에 그게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품질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좀 뭐랄까 이런 정밀성 그런 것들이 중국이 우리를 못 쫓아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내의 어떤 보호 가운데에서의 그 국내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걸 늘으면서 매출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진짜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치열한 환경 하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경쟁력이 뛰어나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중국 차가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470만 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 중국 내에서 팔린 게 270만 대예요. 그러니까 60%잖아요. 많이 팔렸네요. 예, 예. 그 60%를 자기들이 다 독점을 하니까 거기까지 크게 보이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제 LG나 뭐 SK에 상대가 안 되는 회사들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분리막과 관련해서 하면 우리 이제 SKI 테크놀로지 뭐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박 기사님한테 이걸 여쭤봐야 되나? 근데 왜 주가는 저래요? 왜 이렇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독점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프리미엄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그게 저희가 봐서는 소재 쪽 뭐 다양하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 회장님이나 저도 그렇고 소재는 사실 양극재만 보시면 돼요. 양극재. 예, 양극재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 왜냐면 우리가 주가가 양극재 쪽이 워낙 관심을 받고 올라가니까 아 그다음에 음극재 어쩌고 나오고 또 뭐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어떤 테마를 그러니까 오를 만한 투자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양극재만 보시면 되는 게 이유는 요게 아까 여기 보여드리는 이제 K 배터리하고 기름 배터리 이제 차이 에너지 밀도가 차이가 305, 255가 발생하는 게 저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은 그 양극재에서 발생을 해요. 네. 오로지 양극화 물질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니켈 함량이 90% 이상 되는 이제 하이니켈 제품을 만드는 거기 들어가는 그 양극재를 사용해서 만드는 배터리하고 NCM 811을 사용해서 만드는 배터리하고 가격 차이가 한 20% 정도가 나요. 그러면서 무게는 또 20% 더 가볍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는데 그 90% 이상 되는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딴 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는 이제 이 양극재 회사들이 좀 처음 들어보고 중소기업에서 출발하고 하니까 이제 배터리 회사가 갑이고 양극재 회사가 을이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아 양극재 회사가 갑이고 이제 배터리 회사가 을이고 배터리 회사 그 밑에 병으로 있는 게 전기차 회사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소재 회사들이 가격 전이를 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배터리 회사들은 오히려 자동차 회사 가격 전이하기가 어려운데 얘네들은 소재전을 한다 이 얘기가 갑이니까. 갑이니까요. 예. 근데 자동차 회사까지 지금 다 전이가 됩니다. 그래요? 자동차 회사가 제일 여기는 이제 밸류체인상에서 보면은 그 기술적인 난이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가치가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특정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이면 그 가치가 대단할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줄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술이 양극재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회사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고 그에 비해서 지금 그 배터리는 이제 국내에 뭐 LG, 삼성, SK가 있고 이제 뭐 중국의 CATL 있고 일본 회사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테슬라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내재화하려고 하는 애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양극재를 우수한 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앞에 가보면 그 앞에 전 세계 글로벌한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 앞에 다 줄 서 있습니다. 그거 받아가려고. 그 줄 서 있는 줄 서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예요. 줄 서셔서 그런가 얼굴이 좀 타셨네요. 저처럼. 저희가 그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못 받으면 경쟁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금양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원통 그럼 금양의 경쟁자는 뭐 LG화학 그러니까 우리 그 뭐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거 완성 배터리 업체들 여기하고 하는 건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제품은 이제 같은 건데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좀 너무 좀 오버한 거고요. 거기는 뭐 워낙 음력도 오래되고 뭐 제약은 좀 적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중국 회사들 그 회사들이 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겠다. 그 경쟁자는 그쪽이다. 예. 그렇군요. 우리는 불이 안 나니까요. 근데 좀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 더 지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화재는 사실은 화재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 다 해서 이거 안전하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통형 배터리 뭐 270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불날 위험이 사실 적은 거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봤을 때 뭐 그건 불날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래도 혹시는 모르니까 이제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전동공구 회사 몇 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 물건을 팔아서 그쪽에서 이제 뭐 건설 현장에 이런 데 이제 쭉 소비자한테 팔고 소비자들이 최종 써봐야 이게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사실 최종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뭐 크게 불나진 않을 겁니다. 우리 기술력이 그만큼 중국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근데 원통형 배터리 이제 뭐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 2170 같은 경우는 지금 LG SDI가 먼저 개발했고요. SDI가 먼저 개발했고. 그다음에 LG 엔솔 저희가 세 번째가 된 거고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무라타라고 그 무라타 제작소. 무라타가 원래는 이제 소니에서 하던 건데 소니가 2006년인가 2008년인가 하여튼 그때 이제 노트북에 들어갔던 휴대폰 그 배터리가 그 화재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소니가 이제 배터리에 손을 떼고 그 배터리 사업부를 무라타에 팔았거든요. 소니 거고. 그래서 이제 5개 중에 저희가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국에는 이제 지금 뭐 이브 에너지나 템파워나 창산제나 이런 애들이 이제 좀 하는 애가 뭐 서너 군데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국제적 레벨에서 봐서는 이제 불나서 못 쓰는 배터리니까 네. 5개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군요.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를 뭐 몇 번째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원통형 배터리는 이 성격 자체가 이제 특히 2170 같은 경우는 규격화되어 있어갖고 다양하게 써요. 범용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기차도 당연히 들어가고 테슬라 모델 3 같은 데도 당연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우리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뭐 당연하고 이제 전동 공구 쪽에 사실 많이 씁니다. 네. 그 이제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건설 현장 가면 옛날에 이제 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하던 것들이 줄이 다 없어졌어요. 다 무선으로 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전동 공구 그 17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선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쓰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 삼성 SDI가 제일 이제 이 전동 공구 쪽에서 이제 그동안 제일 좀 강력한 좀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회사인데 SDI도 지금 이제 좀 분위기를 보면은 전기차 쪽으로 살짝 이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SDI가 전기차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동 공구 쪽은 좀 비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을 일단 저희는 먼저 좀 들어가서 이제 그쪽부터 이제 좀 시작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에코프로비엠 정문에서 기다리신다고 물건 받으려고. 근데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LNF도 있고. 좋죠. 다 좋은 회사들이죠. 네. 그 앞에는 안 가시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특별히 에코프로비엠만 거래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크게 삼원계라고 얘기할 때 NCM이 있고 NCA가 있는데 이제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고 NCA가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NCA가 주로 전동 공구 쪽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력 타켓에서 전동 공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쪽으로 가야 되고요. 네. 반대로 이제 LG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라든지 포스코케미칼라든지 이제 LNF는 NCM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 전 뉴스에서 봤는데 이 충돌이 났더니 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전체로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전기차 이거 충돌에 그냥 바로 불 나는 거야? 뭐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충격받으면 그게 불 나는 상황인가요? 충격받으면 불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거기가 불나면 내연기관차도 똑같이 그 정도 충격이면 불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내연기관은 끌 수 있는데
전기차는 안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와요. 예, 이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특수 소화기가 필요하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특수 소화기가 아니고 그거 원래는 이제 그 관련해서 최근 몇 년 동안 그 소방서에서 이제 모아갖고 전기차에 불나면 어떻게 끌까 이거를 이제 그 스타디를 많이 했거든요. 최근까지도 스타디에서 낸 결론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였는데 였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또 국내 저 소방관들이 또 유능하시고 또 이제 훌륭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방법이 이 천을 이 자동차를 하나를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 이거를 이제 방수포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끄는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아마 적용되면은 이제 옛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우리 가장 쉬운 옛날 우리 그 소방훈련 그 봤던 그냥 뭐 벗어가지고 덮어라 이산화탄소로 탄소를 공급하지 마라 이거네요. 그겁니다. 그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 자체가 그 리튬이라는 그 물질이 되게 반응성이 좋아요. 물하고도 더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이렇게 모아놓고 물을 부으면 불 나거든요, 원래. 근데 그걸 끌려고 물을 부으면 불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타고 있다가 그러니까 하여튼 전기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유가 돼서 불이 났다. 빨리 일단 탈출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뭐 챙기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또 리스크가 그래서 있군요. 그게 이제 안전 규정이 불이 났을 때 5분 동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번지는데 드는 시간이 5분 이상은 걸리도록 그렇게 그것도 다 이제 자동차 나갈 때 다 이제 그 테스트 항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전평가 중에 하나. 그렇군요.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한 설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지금의 배터리 업체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도요타가 가장 앞서고 있으니 이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택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착각하시는 게 이게 기술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훌륭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에서 그 기술의 경제성까지 감안해서 봐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전고체는 말 그대로 이제 전해액을 고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전해액은 물질 자체가 되게 쌉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아직 연구 단계니까 이게 이제 그 양산 단계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액체 대신에 그 전해액 대신에 들어가는 고체가 지금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요? 비싼 거죠? 비싸죠.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감이 안 와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비싸네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넣어갖고 차를 만들면 이제 1억짜리가 아니고 이게 3억짜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억짜리를 타면 그 일반 1억짜리 타면 이제 한번 1회 충전해서 500km 가는데 3억짜리 전고체 배터리를 실은 차를 타면 한 600km, 700km, 한 800km, 900km를 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선택해라. 300km 더 가고 3억 주고 차를 살래? 아니면은 이제 한 500km 가는 걸로 만족하고 1억짜리 차를 살래? 하고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2억 덜 주고 한 500km 차를 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 경제성이 그래서 아예 안 팔릴 건 아니고 그래서 SDI가 지금 그 관련해 갖고 파일럿 라인을 지금 짓고 있는데 SDI 쪽 얘기도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 3억짜리 차를 또 산 사람도 있잖아요. 슈퍼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우디 왕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는 분명히 시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하이테크의 그러니까 되게 고퀄리티의 이제 차종으로만 생산하는 걸로 지금 SDI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들어가는 그런 이 전고체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빼고 거기에 이제 황화물계 고체가 들어가는데 그 황화물계 고체를 누가 개발하는지 아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잖아요. 어디입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그걸 그래요? 그러니까 걔들 기술력이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여의도에서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에코프로비엠이 뭐 포항에 있는 촌동네에 있는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절대. 그 앞에다 줄 서 있다니까요. 지금 뭐 그래도 코스닥 시총 2위인가요? 지금 3위인가 2위인가 그런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사실 이 현재 주가 정도로 머물러 있을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주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의 이 배터리 혹은 배터리 소재 이쪽에 대한 그 기업들의 가치 지금 사실 우리가 몇 년 후에 이익을 갖다 땡겨온
밸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평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몇 년 후에 밸류를 안 땡겨와요. 아, 그래요? 예, 몇 년 후에 밸류를 지금 안 땡겨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예, 어떻게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실적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R이 한 3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25년 거 땡겨옵니까? 25년 거 땡겨오면 3배, 4배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 말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얘기는. 아, 그렇다면 앞으로 더 그럼요. 이 실적으로 예, 또 예, 예. 올라갈 가능성이 예,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올해가 이제 아마 4조에서 5조 정도 이제 그 매출이 될 텐데 그 26년에 지금 포드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면 포드의 그 F150이라고 라이트닝이라고 그 이제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뭐 지금 전환대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 그 판매 대수를 100만 대까지 늘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갈 때 거기가 이제 한 135kW씩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그 배터리 값만 한 4천만 원 됩니다. 현재 시가로. 그 4천만 원에 양극재가 2천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2천만 원 곱하기 100만 대 하면은 그게 20조예요. 26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4조 내지 5조인데 26년 되면은 그 F150 단일 차종에 들어가는 양극재만 20조를 팔게 되거든요. 5배잖아요. 근데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포드에 다른 차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포드만 파는 게 아니고, 뭐 기타 전기차 회사들은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런데 뭐 25년 땡겨와가지고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 땡긴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렇군요. 예.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다르게 보이네요. 예, 예. 네. 우리 이사님은 주식 투자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하고 네.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고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입니다. 아, 에코프로? 예,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은 제가 GM을 갖고 있고요. GM.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결국 BM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시군 그거 거죠? 하고 플러스해서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또 비상장으로 자회사가 3개가 있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리튬을 정제하는 사업을 하고요. 리튬 정제하는 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사분기 실적 발표할 때 리튬 정제업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수익성이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아. 그 사업을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으로 에코프로 밑에 갖고 있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폐배터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폐배터리 지금 최근에 상장한 성일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배터리를 어디 걸 받아오냐 하면은 이제 삼성 SDI 헝가리 공장 걸 받아와요. 네. 그러면 LG 엔솔의 폴란드 공장 있잖아요. 그 공장이 헝가리 공장의 규모가 한 4배, 5배 될 거거든요. 그 공장의 배터리도 누가 받아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받아오는 데가 에코프로 CNG예요. 아, 폐배터리만 해도 성일 하이텍보다 4배, 5배 되는 자회사를 갖고 일단 있는 물량 자체가 틀리다? 다르다? 그럼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전고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보면 양극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으로 만든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수직 통합이 딱 돼 있어 갖고 가장 낮은 원가로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포지션인 겁니다. 이게. 네. 지금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이제 가지고 계시다니까 언제 사신 거예요? 사실은 됐습니다. 6월 달쯤 샀습니다. 6월 달쯤. 그러니까 내가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올해 6월 달쯤 샀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다 아시던 기업들이잖아요. 예전에 몰랐고 제가 이제 금양을 IR 하면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가 갑이구나.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가 갑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 뒤늦게 올해 6월 달에 샀습니다. 좀 일찍 옮기셨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예. 네. 아니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에코프로 OBM 이사님 같아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실제로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예. 네, 현장 전문가분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와닿는다는 글들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배터리나 2차 전지 쪽 이쪽에 이제 투자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반도체 장비 애널리스트를 했었는데 그때가 2002년, 2003년 2000 초반이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 배터리가 막 성장 산업으로 이제 네. 크던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애널리스트 가서 얘기 들으면 이제 삼성전자한테 내 주문을 받아갖고 이제 우리 매출이 2배가 늘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익도 당연히 2배가 늘겠지 하고 이제
보고서 써놓고 1년 지나서 보면은 2배가 안 늘어요. 마진은 스키즈를 당하거든요. 아, 깎이는군요. 깎이는 거죠. 매출 원가 절감. 늘만큼. 예. 원가 절감을 당하니까. 근데 이제 원가 절감을 안 당하려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독특한 기술력, 나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성장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내가 기술 주도권을 딱 쥐고 있어 갖고 이게 LG가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SK가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재벌 기업들, 대기업들이 후려치기 너무 잘하잖아요. 단가 후려치기. 근데 그거 후려 못 치는 데가 양극재사들이에요. 아, 양극재 업체들. 그래서 제가 배터리부터 쭉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이제 LG 엔솔, 그다음에 SK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극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LG 화학,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단에 나노 신소재를 제가 한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 회사가 이제 이 음극재도 지금 사실은 좀 중요한 그 충전 시간 이런 거 자동차 이거 관련된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음극재도 하고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지만 그 기술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기술이 탄소 나노 튜브 기술이에요. 탄소 나노 튜브. 예, CNT. 그게 이제 나노 신소재가 하는 거고, 걔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뭐 전 세계 3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제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 제일 값은 사실 저희가 현업에서 느끼는 거는 원자재를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원자재. 특히 리튬을 갖고 있는 애들이 제일 값이에요. 그 리튬 갖고 있는 애가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리튬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것도 값이고.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새로 해가지고 뽑아낼 수 있다면 이것도 도심 광산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술 자체는 되게 쉬운 기술이고, 다만 이제 얼마나 원가 경쟁력을 가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야 돼요. 폐배터리에서 추출하는 게 결국 이제 니켈, 코발트하고 리튬이니까, 그 리튬을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다시 가공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발트하고 리튬은 니켈은 이제 전구체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합치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에서 양극재를 만든 형태가 되니까, 그런 형태로 수직 계열화 그림을 스키임을 완벽하게 짜놓은 게 에코프로고, 그 짜놓은 거를 이제 그게 공장들이 다 포항에 있거든요. 포항에 있으니까 포스코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포스코가 봤는데 이제 포항이 똑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쪽팔리니까 옮겨서 광양에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다만 이제 포스코는 이제 자금력이 있는 회사니까 많죠. 규모를 훨씬 더 크게 해서 그 맨 위에 정점에 있는 회사가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아직도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철강 회사라고 중국의 이제 하반기 철강 수요가 이러니 저러니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현업에서 보면은 진짜 답답하죠. 그렇군요. 지금 금양은 어디에 있나요, 본사가? 저희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니까 여의도가 답답하군요. 야, 그렇군요. 포스코홀딩스가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다르게 좀 느껴지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포스코가 이름을 포스코홀딩스로 바꾼 게 우리가 2차전지 이제 관련된 원자재 이 사업에 주력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명도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7월 20일인가 그때 이제 여의도에 애널리스트하고 그 매니저들하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밸류데이라는 걸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리튬 사업을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에비타 마진이 80%가 나올 거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좀 답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에코프로비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구조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 에코프로비엠의 증설 관련된 자금 조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매각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매각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다면 이게 균열이 가는 거 아닌가요? 매각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걸 이 가격에 매각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회장이면, 그쪽에 이동치 회장님이면 이 회사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12조에 팔 회사가 아니거든요. 뭐 몇 년 지나면은 뭐 100조, 200조도 될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 가격이 미쳤다고 그걸 팝니까?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 이제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수직 계열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에서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가 확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걸 산다고 하면 에코프로를 사면 되죠. 에코프로 BM을 안 사고. 왜 에코프로 BM을 삽니까?
에코프로 BM은 12조고 에코프로가 지금 2조 5천억이거든요. 그 2조 5천억 사면 에코프로 BM은 따라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상경 3개까지 덩달아 먹는데 에코프로를 사주고 에코프로 BM을 아니 에코프로 BM이 매각이 되면 예, 예,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이 생태계에서 에코프로 그렇죠. 그게 BM이 깨지니까 안 팔 겁니다. 안 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예. 판다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매력도는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셨을 거고요. 많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